바닥이나 닦아 한국 여자. 미군 장군은 조롱하듯 외쳤다. 정김은 매일같이 굴욕을 참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군은 모든 병사들 앞에서 그녀에게 관역을 마치라며 연봉을 걸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겸손한 한국 여자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그 몇 초 뒤에 일어난 일은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고 미군 역사상 처음으로 한 장군이 한국인 청소부에게 경례를 하게 만들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해요. 햇빛이 사격장의 금속 표적에 반사되어 전김의 눈을 찌르듯 반짝였다. 그녀는 몸을 숙여 바닥에 빈 탄피를 쓸어 담았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또 하루가 이어졌다. 그녀의 허리는 3시간 동안의 청소로 이미 아팠지만 표정에는 고통의 흔적조차 비치지 않았다. 생존을 위해서는 감정을 감추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봐, 거기 청소부. 당신이 사격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해? 월터 장군이 갑자기 소리쳤다. 사격 연습을 마친 젊은 군인들이 그의 목소리에 웃음을 터뜨렸다. 정김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무시해, 항상 그랬듯이.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너한테 말하는 거야, 코리안. 월터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육중한 군화가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반짝이는 가죽 신발 위로 그녀의 희미한 반영이 보였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유니폼, 세월에 지친 얼굴. 전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미국에 온 지 15년, 이 사격장에서 청소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눈에는 그저 코리안일 뿐이었다. 이름도 과거도 꿈도 없는 존재. 내 남편이 이곳에 자주 왔다고 하더군. 월터가 조롱하듯 말했다. 그가 당신에게 제대로 총을 잡는 법조차 가르치지 않았을 거라고 내기할 수 있어. 태호의 이름이 언급되자 전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의 웃는 얼굴, 따뜻한 손길,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약속이 순간적으로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눈물은 오래전에 말라버렸다. 군인들이 그들 주위에 원을 만들었다. 불과 157m의 전김은 197m가 넘는 월터 장군 앞에서 마치 아이처럼 보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때렸다. 얼마나 많은 밤을 이 웃음소리에 시달리며 잠들지 못했던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청소했지? 3년. 월터가 계속해서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동안 한 번도 호기심이 생기지 않았어. 정김의 눈이 사격대 위에 놓인 총에 잠시 머물렀다.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부산의 사격장 메달을 목에 걸던 순간 태호가 처음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던 그날. 만약 당신이 중앙 표적을 맞추면 내 연봉을 줄게. 월터가 권총을 집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한 번의 오락거리를 위해 그는 이 조용한 아시아 여성을 놀리고 있었다. 사격장은 갑자기 침묵에 휩싸였다. 전김은 천천히 걸레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세월의 흔적으로 굽어 있었고 딱딱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민서를 위해 밤마다 바느질을 하고 낮에는 바닥을 닦는 손. 그리고 만약 제가 맞춘다면? 그녀는 진한 억양으로 물었다. 당신 돈 말고 무엇을 얻게 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군인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월터는 경멸하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원하는 것 뭐든지, 자기야.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전김은 총을 집어들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만지는 무기였지만 그녀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그립을 감싸는 순간 그녀는 다시 그 젊은 챔피언이 되었다. 수많은 훈련 시간, 완벽을 위한 끝없는 반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했던 순간 저 여자는 안전장치 푸는 법도 모를 거야. 한 젊은 군인이 비웃듯 말했다. 전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작은 몸은 갑자기 확고한 자세로 변했다. 손목을 돌려 안전장치를 풀고 양쪽 눈을 모두 뜬 채 조준했다. 이것은 태호를 위한 것, 민서를 위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연속으로 6발의 총성이 사격장에 울려 퍼졌다. 표적이 앞으로 가져와졌을 때 모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앙에 완벽하게 그룹화된 6개의 구멍을 바라보았다. 완전한 침묵. 전김은 천천히 총을 내려놓고 월터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남편이 저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한국에서 저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국가 챔피언이었어요. 그가 저에게서 배웠죠. 월터는 부하들의 놀란 시선을 의식하며 침을 꿀꺽 삼켰다. 작은 한국인 청소부가 방금 그의 영역에서 그를 완전히 굴욕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장군님? 전김은 걸레를 다시 집어들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15년 동안 억눌러온 힘이 깃들어 있었다. 제가 상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네요. 그녀가 돌아서면서 눈가에 희미한 승리의 빛이 번졌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사격장을 나서는 정임의 발걸음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그녀는 손을 펴보았다. 오늘 그녀가 다시 만진 총의 감각이 아직 손가락 끝에 남아 있었다. 그 감각은 그녀를 멀리, 아주 멀리 부산의 해변가로 데려갔다. 15년 전 22살의 정임은 다른 사람이었다. 국가대표 사격선수로서 올림픽을 꿈꾸던 젊은 여성. 부산 사격장에서 매일 6시간씩 연습하던 그녀의 이름은 신문 스포츠면을 장식했고 그녀의 미래는 메달과 영광으로 빛날 것만 같았다. 당신은 마치 총이 몸의 연장인 것처럼 쏘네요. 그 목소리가 처음 들렸던 날 전김은 연습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다. 돌아보니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호의 눈은 따뜻했고 미소는 수줍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치 내가 맞추기 어려운 표적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네요. 정임이 대답했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 이후 태호는 매일 그녀의 연습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던 그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의 존재는 전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군인이지만 온화한 목소리, 단단한 손길,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칭찬들. 당신은 특별해요, 전김 씨. 당신의 집중력과 인내심은 경이롭습니다. 6달 후 그들은 부산 해변가의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했다. 결혼식 날 전김의 코치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올림픽은 어떻게 할 거니? 전김은 웨딩드레스 자락을 바라며 나부끼며 미소 지었다. 다음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그 기회는 오지 않았다. 결혼 직후 태호는 미국 군대와의 합동 임무에 발탁되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영광이에요. 그는 새로운 직책에 자부심을 느끼며 말했다. 미국에서 우리는 환영받을 거예요. 전김은 사격 장비를 상자에 담아 넣었다. 메달들, 트로피들, 꿈들을 모두.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부산의 해안선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그녀의 정체성 일부가 남겨진 것 같았다. 버지니아 군사기지의 작은 아파트는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낯선 언어, 낯선 음식, 낯선 시선들 사이에서 정임은 곧 민서를 임신했다. 태호가 점점 더 위험한 임무에 파견되는 동안 그녀는 이국 땅에서 작은 민서를 키웠다. 밤마다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며 딸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를 바랐다. 우리 고향에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어. 정임은 아기 민서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엄마는 그곳에서 가장 빠른 총잡이였단다. 민서가 4살이 되었을 때 태호는 중동으로 파견되었다. 우리 딸을 잘 돌봐주세요. 그는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아빠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민서에게 말해주세요. 그로부터 3달 후 2명의 장교가 문을 두드렸다. 그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전김은 이미 알고 있었다. 태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미국 분대를 매복에서 구하다 목숨을 잃었다. 전김은 사후 명예훈장, 접힌 국기, 그리고 그의 가족이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밤마다 아빠가 언제 돌아올지 끊임없이 묻는 딸을 안고 전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작은 아파트 벽에는 사격 메달과 대회 사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려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에 속한 것 같은 기억들. 아빠는 영웅이야. 그녀는 태호의 제복 입은 사진을 보여주며 민서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영웅들은 때로는 희생을 해야 하지. 하지만 이어지는 세월 동안 전김은 진정한 희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사격장에서 월터 장군의 눈을 마주 보았을 때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기회를 얻었다. 이제 그녀는 희생자가 아닌 행동가가 될 시간이었다. 태호의 장례식 이후 전김의 세계는 갑자기 서류와 도장, 양식과 서명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알던 세상은 사라지고 대신 미국 관료주의라는 미로 속에 갇힌 자신을 발견했다. 죄송합니다만 김 씨,
귀하의 수당 신청이 또 거부되었습니다. 보훈부 직원은 컴퓨터에서 눈을 거의 떼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귀하의 남편은 미국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전김은 민서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5살 민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의 새 원피스는 전김이 밤새 수선한 것이었다. 공무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하지만 그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전김이 항변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우리 양국 간의 협약에는 조항들이 개정되었습니다. 여성이 카운터를 통해 서류를 밀어넣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새로운 요건이 생겼어요. 입대 전 영주권 증명이 필요합니다. 정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태호는 한미 군사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직접 모집되었다. 그는 결코 미국 영주권을 가진 적이 없었다. 돈이 없어요. 전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존심을 삼키고 덧붙였다. 제 딸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원이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이미 줄의 다음 사람을 부르고 있었다. 바깥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전김은 민서의 머리 위에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고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둘 다 흠뻑 젖었지만 전김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군사기지가 멀리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 저기 아빠가 총 쏘던 곳이죠. 민서가 갑자기 물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사격장을 가리켰다. 아빠가 최고였어요, 그렇죠?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태호의 죽음 이후 그녀는 여러 곳에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매번 거절당했다. 그녀의 영어는 제한적이었고 비자 상태는 불안정했다. 정부의 지원 없이 그녀는 곧 그들이 더 이상 아파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민서를 재운 후 정임은 옷장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사격 트로피, 대회 사진,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한국 신문에 오려낸 기사들이 있었다. 한때 그녀가 꿈꾸었던 삶의 조각들. 그녀는 금메달을 들어올려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 무게는 여전히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메달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국가사격대회 챔피언. 그것은 그녀의 다른 삶이었다. 한 달 후 퇴거가 임박했을 때 정김은 마침내 서류나 영어 유창성이 필요 없는 유일한 일자리를 받아들였다. 태호가 다녔던 바로 그 사격장의 청소부. 감독관은 마지못해 그녀를 고용했다. 보이지 않게 하세요. 그는 경고했다. 장교들은 동맹국의 한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첫날, 정임은 군인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태호의 완벽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 자신이 수년 전에 달성했던 정확도로 쏘지 않았다. 여기, 이거 놓쳤어요. 젊은 장교가 그녀에게 빈 탄피를 던졌다. 그것은 그녀의 발 앞에 떨어졌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정임은 조용히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금속의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한때 정확히 이런 탄피를 자랑스럽게 쏘았던 때를 기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정임은 자신의 낡은 청소 유니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아직 살아있었다. 오늘 사격장에서 그녀는 기회를 보았다. 어쩌면 그곳에서 그녀는 민서를 위한 미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작은 침대 옆에는 태호의 사진이 있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전김은 그에게 속삭였다. 내가 방법을 찾을게요. 약속해요. 그녀는 아직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사격장에서 일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자였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기다릴 줄 안다. 엄마, 이것 봐요. 제가 찾았어요. 12살이 된 민서가 먼지 쌓인 신발 상자를 들고 작은 거실로 뛰어들었다. 전김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 상자의 내용물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태호의 군사 훈장들, 그녀가 애지중지 보관해온 그의 편지들. 어디서 그걸 꺼냈니? 정임은 불안함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다. 엄마 옷장 맨 뒤에서요. 왜 아빠의 물건들을 숨겨뒀어요? 민서의 손가락이 은빛 별 모양의 훈장을 만졌다. 사후에 수여된 은성무 공훈장이었다. 아빠는 진짜 영웅이었잖아요. 정임은 딸이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탐색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서의 눈에서 태호의 모습이 보였다. 그 흔들림 없는 결의, 그 의무와 명예에 대한 믿음,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것들. 그날 밤 민서는 잠들지 못했다. 엄마,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명예를 지키고 싶어요. 정김은 눈을 감았다. 가슴에 익숙한 무게가 느껴졌다. 우리 가족을 명예롭게 하는 방법은 많단다, 민서야. 하지만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학교에서 민서는 군사 전략에 관한 책을 탐독했다. 집에서는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고 엄격한 체력 훈련을 했다. 1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태권도 수업에 등록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문화의 일부잖아요. 그녀는 주장했다. 엄마는 제가 우리 전통을 지키길 원하지 않으세요? 정임은 마지못해 허락했다. 곧 민서는 띠와 메달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의 강사는 감탄하며 말했다. 이 아이는 무술에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 아이는 한국인의 전사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강사는 말했다. 미국화된 10대들에게서 보기 드문 거죠. 민서는 체육관 거울 앞에 서서 태권도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단단해지기 시작했고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아빠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기다려요, 아빠,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밀리에 민서는 엄마가 일하는 사격장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전김의 교대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군인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녀는 각 동작, 각 자세를 연구했고 밤에는 자신의 방에서 나무 조각을 권총 모양으로 깎아 잡는 법을 연습했다. 전김은 딸의 집착이 커지는 것을 보았지만 막을 힘이 없다고 느꼈다. 어떻게 딸에게 거의 알지 못했던 아버지와의 연결을 부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태호가 죽었던 세계가 그들을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16번째 생일날 민서는 전김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다. 엄마, 아빠의 군복을 보고 싶어요. 전김은 오래된 상자에서 태호의 제복을 꺼냈다. 민서는 경외심을 담아 그것을 만졌다. 언젠가 저도 이런 제복을 입을 거예요. 그녀는 굳은 결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전김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민서야, 군인의 삶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영광만 있는 게 아니야. 알아요, 엄마. 희생도 있죠. 민서가 대답했다. 아빠처럼요. 전김은 침묵했다. 어떻게 딸에게 그것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배신이었다. 약속을 깨트린 나라를 위한 희생이었다. 그날 밤 전김은 잠들지 못했다. 민서의 방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민서는 거울 앞에 서서 경례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전김이 오래전에 태호의 눈에서 봤던 것과 같은 결의가 있었다. 민서는 그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었다. 결코 알지 못했던 남자의 유산을 이어가고 싶었다. 그리고 전김은 딸의 눈에서 더 깊은 무언가를 보았다.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 자신을 그들을 거부했던 나라에, 그리고 한국 여성의 힘을 과소평가한 세상에. 전김은 민서가 읊조리는 소리를 들었다. 기다려요, 아빠. 제가 당신이 시작한 일을 완성할게요. 그제서야 전김은 깨달았다. 그녀의 딸은 단순한 군인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원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전김 자신이 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한다는 것이었다. 다음, 모집 담당관이 소리쳤다. 그는 이전 지원서에서 겨우 눈을 떼며 무관심한 목소리로 불렀다. 이제 18살이 된 민서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책상으로 다가갔다. 전김은 복도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자부심과 공포 사이에서 찢어졌다. 김민서, 남자가 그녀의 이름을 어려움과 함께 읽었다. 시민권 상태는 영주권자입니다, 소령님. 제 아버지는 미국 육군을 위해 싸우다 전사하셨습니다. 담당관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앞에 선 젊은 한국 여성을 살펴보았다. 어머니처럼 작은 체구였지만 완벽한 자세와 결의에 찬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무관심하게 서류를 넘겼다. 새로운 지침이 있습니다, 김양. 우리는 전투직위에 태생적 시민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민서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이해합니다, 소령님. 제 아버지가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담당관은 고개를 저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죠. 같은 날 오후
버스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젊은 금발 군인이 새겨진 모집 포스터를 보았다. 엘리트의 일원이 되십시오. 오늘 가입하세요. 저건 장피에르예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프랑스인이에요. 지난주에 합격했어요. 정김은 딸의 손을 잡았다. 민서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없어요, 엄마.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단순한 거부가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이에요. 다음 달 그들은 다른 기지에서 시도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지에서 항상 같은 대답이었다. 때로는 관료주의적 절차로 위장되었고 때로는 모집 담당관들이 젊은 한국 여성을 보는 경멸적인 눈빛에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민서의 방문 뒤에서 정임은 딸이 벽을 치는 소리를 들었다. 너무 불공평해요. 그녀가 외쳤다. 아빠가 목숨을 바쳤는데 이게 그들의 감사 방식이에요? 그날 밤 정김은 민서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그녀는 벽에 즉석으로 만든 제단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훈장들과 한국 전쟁에 관한 기사들, 한국 군인들이 미국인들과 나란히 싸우는 사진들로 가득했다. 민서는 태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이 약속한 것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전김은 얇은 벽을 통해 딸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격장 바닥을 닦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문지르며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딸의 미래를 두려워했고 그녀의 젊음을 갉아먹는 이 불가능한 꿈을 두려워했다. 세 번째 거부 후 민서는 부엌 테이블에 무겁게 앉았다. 그들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날 거부해요, 엄마. 그게 다예요. 정임은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학 장학금이 있어 참전용사 자녀를 위한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민서가 잔을 밀어냈다. 나는 증명하고 싶어요. 아빠처럼. 아빠가 증명한 게 뭐였니? 전김이 갑자기 물었다. 그가 영웅적으로 죽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등을 돌렸어. 민서는 충격을 받은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전김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요, 민서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바꿀 거예요. 내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바꿀 거예요. 정임은 딸의 눈에서 불타오르는 결의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야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복수, 정의, 전김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서의 얼굴에 새겨진 표정에서 그녀는 딸이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어떻게 할 거니? 전김이 물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사격장의 불빛이 보였다.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벽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문이 없다면 제가 만들어낼 거예요. 정임은 딸의 얼굴에서 태호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습도 보았다. 그녀가 오래전에 버려야 했던 결단력과 정확성. 민서는 단순히 아버지의 꿈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임은 깨달았다. 딸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오랜 비밀을 밝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월터 장군님. 전김은 사격장의 한적한 복도에서 그를 불러 세웠다. 부하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우리의 내기에 대해서요. 월터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부대를 지휘하는 데 익숙한 남자가 이제 청소부 앞에서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목에 있는 핏줄이 욱신거리는 것이 보였다. 듣자,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아무도 네가 실제로 당신 돈은 원치 않아요. 정김이 그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월터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라고? 그럼 뭘 원하는 건데? 전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3년간의 침묵과 참을성, 굴욕을 견딘 시간이 이제 결실을 맺을 차례였다. 제 딸 민서예요. 그 아이는 입대하길 원해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3번이나 거부당했어요.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의 딸임에도 불구하고요. 월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건 내 권한 밖이야. 규정이 있고 프로토콜이. 프랑스인, 독일인, 영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죠. 전김이 받아쳤다. 그녀의 침착한 어조는 시선의 강렬함과 대조를 이루었다. 아시아인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네요. 월터는 시선을 돌렸다. 노골적인 진실 앞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그의 손가락이 군복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정확히 뭘 부탁하는 거요? 기회요. 그것뿐이에요. 그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기회를 주세요. 장군은 망설였다. 사격장에서의 패배로 인한 당혹감이 아직 생생했고 부하들의 시선이 전김이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종류의 존중으로 변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애는
어떤 훈련을 받았나? 태권도 검은띠오 학업 우등생이고요. 정임은 의미심장한 휴지를 둔 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사격에 대한 제 유전자와 아버지의 결단력을 물려받았어요. 월터는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다. 지켜야 할 명성이 있었지만 동시에 기회도 있었다. 만약 소녀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모집 기준에 대한 그의 주장을 증명할 것이다. 만약 그녀가 뛰어나다면 내일 데려오게. 약속도 보장도 없어. 단지 테스트일 뿐이야. 그날 저녁 전김은 딸에게 소식을 전했다. 민서는 반신반의했다. 엄마가 뭘 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전김은 내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영향력 있는 장교와 대화를 나눴다고만 말했다. 그녀는 딸의 눈에서 불붙는 희망을 보았다. 그것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민서가 잠든 후 정임은 자신의 과거를 담은 상자를 열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6살의 자신이 전국 사격대회 트로피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지금 민서의 눈에서 보는 것과 같은 빛. 그 아이에게 기회가 주어지길. 전김은 침대 옆에 있는 태호의 사진에 속삭였다. 하지만 절대로 당신을 잃었을 때 내가 느꼈던 것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전김은 민서에게 군복처럼 보이는 간소한 복장을 입히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주었다. 그녀의 손이 딸의 어깨를 정돈하며 떨렸다. 긴장돼요? 민서가 물었다. 전김은 잠시 망설였다. 두려워. 그녀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네가 실패할까 봐가 아니라 성공할까 봐. 민서는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이해 안 돼요.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야. 전김이 말했다. 그녀는 민서의 앞머리를 정돈하며 태호의 눈을 가진 이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보았다. 그녀의 딸, 그녀의 희망,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복수. 사격장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정임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착하는 기지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가득했다. 무세운 일이 있어도 정임이 마지막으로 조언했다. 네 자신을 기억하렴. 넌 단지 태호의 딸이 아니야. 너는 내 딸이기도 해. 민서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전김의 말의 깊은 의미를 궁금해했다. 하지만 이미 버스가 멈추었고 월터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테스트의 시간이 왔다. 자세가 형편없어. 팔은 너무 가늘고 몸무게가 얼마지? 물에 젖어도 50kg도 안 되겠군. 레이놀즈 상사가 민서 주위를 맹수처럼 맴돌았다. 다른 신병들, 모두 남자들, 모두 적어도 20cm는 더 큰 이 조롱의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민서는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한 채 턱을 꾹 물었다. 월터 장군이 멀리서 팔짱을 끼고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는 사회적 실험을 하는 곳이 아니야, 소녀. 레이놀즈가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났다. 하지만 장군님이 고집하시니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자. 5km. 지금 당장. 신병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민서는 쉽게 속도를 맞추었다. 수년간의 비밀 훈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지구력은 남달랐다. 2km 지점에서 남자들의 절반이 이미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4km에서는 단 3명만이 그녀 앞에서 달리고 있었다. 레이놀즈는 민서가 결승선을 4등으로 통과하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의 호흡은 통제되어 있었고 입에는 가는 땀방울만이 맺혀 있었다. 그녀 앞에 도착한 세 남자는 지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초보자의 행운이군. 상사가 중얼거렸다. 이제 팔굽혀펴기. 2분 안에 최대한. 민서는 완벽한 자세로 63개의 팔굽혀펴기를 해냈다. 단 2명의 신병만이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월터가 다가왔다. 그의 눈에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 근접 전투. 그가 명령했다. 레이놀즈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파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 근육질의 신병이 자신감 넘치게 앞으로 나섰다. 민서는 태권도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눈은 거리, 약점, 각도를 계산하고 있었다. 파커는 힘으로 공격했다. 민서는 마치 물처럼 피했고 그의 자신의 추진력을 이용했다. 정확한 움직임 하나로 파커는 바닥에 쓰러졌고 충격으로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다. 훈련장에 절대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 있었다. 운이야. 파커가 일어서며 으르렁거렸다. 그럼 다시 해보죠. 민서가 대답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다. 3번의 시도 후
파커는 굴욕적으로 바닥에 남아 있었다. 레이놀즈는 동시에 분노와 감명을 받은 듯 보였다. 사격, 월터가 마침내 명령했다. 그는 사격장으로 걸어갔다. 민서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자연스러운 친숙함으로 총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오랫동안 나무총을 가지고 연습한 결과 완벽한 그립을 형성했다. 총이 그녀의 손에 마치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안착했다. 그녀가 조준할 때 세상은 사라졌다. 그녀의 호흡이 느려졌고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표적이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느꼈다. 그녀의 손가락이 반가쇠를 당겼다. 사격 후 표적이 당겨졌을 때 구멍들은 중앙에 완벽한 군집을 형성하고 있었다. 어머니처럼 월터가 거의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김은 딸에게서 무언가 다른 점을 눈치챘다. 민서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다. 일상적인 결의를 넘어선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어땠어? 전김이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민서가 미소 지었다. 그것은 전김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정한 미소였다. 그들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엄마.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전김은 민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민서의 표정에서 희망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것은 계획이었다. 전략이었다. 그녀의 딸의 눈 뒤에서 그녀는 목표를 향한 계산된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전김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다. 민서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일지. 내일부터 정식 훈련이 시작돼요. 민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넘쳤다. 이제 아무도 날 과소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전김은 딸을 바라보았다. 민서의 어깨는 이제 더 곧게 펴졌고 걸음걸이는 더 확신에 차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김은 자신이 딸을 어떤 길로 이끌었는지 두려웠다. 그녀는 민서가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한국인이 또 기록을 깼어. 민서가 장애물 코스를 기록적인 시간에 완주하는 동안 교관들이 속삭였다. 특별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3개월 만에 그녀는 이미 신병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있었다. 월터 장군은 사무실에서 인상적인 보고서를 넘겨보며 관찰했다. 정밀 사격, 우수성, 뛰어난 전술 능력, 완벽한 규율, 타고난 리더십. 어떤 실패도 어떤 명백한 약점도 없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옆에 있던 콜린스 소령이 말했다. 훈련을 이렇게 빨리 흡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월터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유전제는 여러 세대의 군사적 규율이 있어. 한국인들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배양하지. 훈련장에서 민서는 전술 훈련에서 팀을 이끌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키의 아시아 여성의 명령을 따르기를 꺼리던 그녀의 부대는 이제 모의 훈련에서 그녀의 지휘 아래 있는 영광을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그녀는 5단계 앞을 생각해 한 신병이 신참에게 설명했다. 마치 적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민서는 밤의 어두운 사격장에 홀로 남아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총열에 반사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표적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좋은 사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총과 하나가 된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이 쉴 때 민서는 매뉴얼을 공부하고 지형을 암기하고 기술을 완벽하게 했다. 일요일마다 방문이 허락된 전김은 딸의 손에 생긴 굳은 살, 몸의 새로운 근육질 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 담긴 계산된 강도를 알아차렸다. 행복하니? 전김은 그런 방문 중 하나에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민서는 망설였다. 저는 집중하고 있어요. 그녀의 대답은 정임의 불안을 키웠다. 딸의 어깨에는 이제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았다. 훈련 외에도 그녀는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전김은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금요일 인질구출 훈련 중에 민서는 지휘관의 계획에서 결함을 발견했다. 공손하게 그녀는 대안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지휘관은 방해에 짜증을 내며 그녀에게 시범을 보이라고 도전했다. 그녀의 팀은 완벽하게 기동을 수행했고 예상 시간의 절반 만에 인질들을 구출했으며 모의 사상자도 없었다. 지휘관은 경외심에 차서 인정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서는 월터 장군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그는 그녀를 앞에 있는 책상에 봉투를 두고 심각한 표정으로 맞이했다. 당신을 고급 훈련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발표했다. 이렇게 멀리 온 여성은 거의 없었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빠르게 진전된 적은 없었습니다. 민서는 자세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은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검증이었다. 그녀가 옳았다는 증거였다.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월터가 계속했다.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복수? 어머니에게 뭔가를 증명하려는 건가요?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손바닥처럼 잘 알게 된 군사기지의 불빛이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바닥을 닦았던 수년간의 굴욕, 거부당했던 수당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호의 희생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현실, 복수보다 더 큰 일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소령님.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월터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민서의 눈에서 그는 무언가를 보았다. 단순한 야망이 아닌 것, 그것은 어떤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내일 공육회계에 보고하시오. 당신의 새 교관은 관대하지 않을 겁니다. 민서는 경례했다. 예, 소령님. 그녀가 나가자 월터는 책상에서 그녀의 파일을 열었다. 거기에는 정임에 대한 메모가 있었다. 그는 그날 사격장에서의 대결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모녀가 모두 위험할 정도로 정확하다. 이 한국인 가족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전김에게 전화해야 할까? 딸의 엄청난 발전에 대해 그녀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그것은 민서의 눈에서 봤던 것이었다. 확고한 결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계획, 그리고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강한 느낌. 졸업식장은 금빛 문장과 완벽한 제복으로 빛났다. 이제 김중위가 된 민서는 유일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만에 어떤 생도보다도 더 많은 훈장을 가슴에 달고 있어서 두드러졌다. 전김은 객석에서 조용한 눈물이 조기의 늙은 얼굴을 적시며 지켜보았다. 놀랍게도 그녀 옆에는 월터 장군이 공식 제복을 벗고 앉아 있었다. 당신의 딸은 우리가 모집 프로그램을 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국방부는 외국인 입대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요. 전김은 자부심과 불안이 뒤섞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원하는 것을 얻었군요. 월터는 망설였다. 사실 우리는 그녀를 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엘리트 프로그램, 특수작전.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죠. 전김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특수작전. 태호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과 같은 길.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지난 3년 동안 민서는 군인으로 변모했다. 어깨는 넓어지고 눈은 더 날카로워졌고 손길은 더 확실해졌다. 이제 21세가 된 그녀는 고요한 자신감을 발산했다. 저 아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전김이 물었다. 월터는 그녀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전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과 딸의 꿈 사이에서 갈등했다. 민서가 단상으로 올라가 명예 졸업장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전김은 태호를 떠올렸다. 그는 이 순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그녀는 역사상 최연소 여성 특수부대원이 될 겁니다. 월터가 덧붙였다. 그리고 확실히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이겠죠. 그녀는 미국인이 아닙니다. 전김이 조용히 정정했다. 아직은요. 졸업식 후 모녀는 기지에 정원을 걸었다. 민서는 이제 21세로 침착한 자신감을 발산했다. 장군님이 제안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전김이 마침내 말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서가 물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 정임은 멈춰서서 딸을 바라보았다. 네가 이미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그날 밤 그들이 전김이 여전히 청소부 급여로 유지하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민서는 공식 편지를 열었다. 그들이 신속한 시민권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망설였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소급 수당도요. 전김은 얼어붙었다. 포크가 입으로 가는 중간에 멈췄다.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요? 제가 이제 그들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민서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적 오류를 기꺼이 바로잡을 의향이 있어요.
그들 사이에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함축된 의미로 가득 찬 네가 어떻게 할 거니? 전김이 마침내 물었다. 민서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굳은 살이 박힌 손을, 그녀를 부양하기 위해 몇 년 동안 군사기지의 바닥을 닦은 손을. 우선 그녀는 결의에 찬 미소로 말했다. 어머니께 집을 하나 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녀의 눈은 정임이 전에 본 적 없는 계산적인 빛을 띠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인 여군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정확히 보여줄 거예요. 전김은 오싹함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녀는 딸에게서 군사적 집착을 넘어선 무언가를 엿보았다. 더 깊은 계획, 수년간의 거부와 굴욕 동안 조용히 잉태된 계획.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전김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이었다. 민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강했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군인의 손.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아버지의 희생, 어머니의 고통, 우리가 겪은 모든 것, 그것들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정임은 단순한 복수욕이 아닌 뭔가를 보았다. 그것은 균형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 정의에 대한 한국적 시각.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두렵게 했다. 그날 밤 늦게 정김은 태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 딸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을 자랑스럽게 할 거라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별들로 빛났다. 정임은 문득 이 별들이 한국에서도 같은 별들인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녀와 민서가 정말로 집에 돌아갈 날이 올지. 태양이 막 떠오를 때 민서는 아침 루틴을 마치고 있었다. 10km 달리기, 200개의 팔굽혀펴기, 정밀 훈련. 특수부대 장교로 2년을 보낸 그녀의 규율은 이제 거의 초자연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김중희님, 암스트롱 대령님께서 당신의 참석을 요청하십니다. 젊은 병사가 분명히 그녀에게 위압감을 느끼며 발표했다. 대령의 사무실에서 민서는 암스트롱뿐만 아니라 3명의 장군과 자신을 밝히지 않은 양복을 입은 남자를 만났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 보안 등급의 폴더가 놓여 있었다. 중위, 당신의 성과는 탁월했습니다. 암스트롱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존경심이 묻어났다. 우리는 당신에게 중요한 승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목을 가다듬었다. 승진 이상입니다. 특수 전술부대의 지휘 위치입니다. 당신의 프로필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민서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프로필이라뇨, 선생님? 여성, 아시아계 출신, 장군 중 한 명이 불편해하며 설명했다. 우리의 다양성의 강력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민서는 거의 미소 지을 뻔했다. 그들이 마침내 그녀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다. 단지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징으로서도. 세계에 보여줄 트로피로.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3년 동안 완벽한 기록을 유지하며 모든 훈련에서 최고의 성적을, 모든 임무에서 전례 없는 성공을,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암스트롱이 계속했다. 당신이 미국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서비스 기록을 고려하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지만요. 민서는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따라 부드럽게 훑었다. 그리고 제가 거절한다면요? 방 안의 온도가 몇 도 떨어진 것 같았다.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왜 거절하겠습니까? 양복 입은 남자가 물었다. 이것은 전례 없는 기회입니다. 단지 질문일 뿐입니다. 민서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 고려할게요. 언제까지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일주일 내로. 암스트롱이 말했다. 이것은 상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중위. 매우 상부에서요. 민서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구입한 새 집을 향해 차를 몰았다. 전김은 마침내 청소부 일을 그만두고 민서가 새로운 연주를 통해 얻은 조기 퇴직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이 승진을 제안했어요. 민서는 어머니가 김치를 준비하는 것을 도우며 말했다. 그리고 시민권도요. 정임은 멈춰서 딸의 얼굴을 살폈다. 너는 달라 보인다. 민서는 미소 지었다. 그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입대할 때 3번이나 거부당했던 것 기억나세요? 이제 그들은 나를 미국 군대 다양성의 얼굴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게 너를 기쁘게 하니? 민서는 배추를 외과적 정밀함으로 잘랐다. 다음 단계를 위해 필요한 것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지? 인내심, 어머니. 한국인들은 최고의 전략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한국 대사관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그들이 제 경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전김은 이해의 한기를 느꼈다. 그녀의 딸은 단순히 군사 경력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두 국가 사이에서 훨씬 더 복잡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민서야,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뭐니? 젊은 장교는 어머니를 고인 태호를 연상시키는 강렬함으로 바라보았다. 정의예요, 어머니. 한국식으로요. 전김은 딸의 말 뒤에 숨은 계획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과거에 대한 복수, 미국이 그들을 배신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응징?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민서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어머니. 약속해요. 그날 밤 민서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한국 국방부에서 온 암호화된 이메일이 있었다. 그녀는 답장을 시작했다. 제안을 고려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논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다. 체스판의 모든 말이 제자리에 있었다. 이제 최종 움직임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민서, 이제 김소령은 국방장관의 손에서 직접 은성무공훈장을 받고 있었다. 적대적 영토에서 미국 외교관들을 구출한 그녀의 작전은 완벽했다. 사상자 없음, 완벽한 계획, 정확한 실행. 김소령은 미국 군대의 최고를 대표합니다. 장관이 기자들에게 선언했다. 극복과 탁월함의 이야기입니다. 무대 뒤 플래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민서는 이제 그녀의 비공식 멘토가 된 월터 장군을 만났다. 그들이 당신에 대한 영화를 만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월터가 반농담으로 말했다. 펜타곤을 정복한 한국인. 민서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비명을 지르는 분대장에게 위협받는 신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설이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눈은 날카롭지만 차분하며 명령을 내릴 때는 부드럽지만 굽히지 않는 목소리로 장군님, 부탁이 있습니다. 월터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민서는 거의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군사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요. 비공식적으로는 아버지의 고향을 알기 위해서요. 월터는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이 여성은 불과 3년 만에 새로운 환경에 너무나 잘 적응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 뒤에는 항상 계산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그녀가 늘 다음 5단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그건 조율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지금인가요? 당신은 곧 다시 승진할 예정입니다. 민서는 망설였고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했다. 여기서 제 미래를 결정하기 전에 저는 제 과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요청은 일주일 안에 승인되었다. 군 고위층 내에서 그녀의 명성은 이제 그런 개인적인 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민서는 다가오는 이 여행이 그녀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았다. 이틀 후 민서는 서울에 착륙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급에 비해 놀라운 군사적 연계로 맞이받았다. 한국군 연락장교는 열정을 감추지 않았다. 당신의 명성이 앞서 왔습니다, 김소령님. 여러 당국자들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의 전통적인 레스토랑에서 민서는 한국 국방장관과 저녁을 먹었다. 대화는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흘렀다. 민서가 지난 몇 년 동안 비밀리에 완성한 언어였다. 한국은 당신 같은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이 말했다. 다른 국기 아래 복무하더라도요. 저는 국기가 아닌 이상에 봉사합니다, 장관님. 장관이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민서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조상의 국기 아래서 같은 이상에 봉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민서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의 특수부대에서 지휘 위치를 제안합니다. 대령에 상응하는 계급으로요. 어머니를 모셔올 자원도 제공합니다. 즉각적인 시민권도요. 민서는 소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다. 반짝이는 불빛,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에너지와 역동성으로 가득 찬 도시. 그녀의 피 속에 흐르는 문화의 심장부. 미국인들이 저에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민서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리고 그 이익을 거두었죠. 장관이 반박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소령님. 당신의 충성심이 진정한 목적을 찾을 곳은 어디입니까? 필요할 때 당신의 가족을 거부한 나라에서 아니면 결코 자녀들을 잊지 않는 땅에서
민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가 얼마나 오래 계획했는지 장관은 알지 못했다. 얼마나 많은 밤을 깨어 시나리오를 짜고 각 움직임을 계산하고 자신의 경력을 이 정확한 교차점을 향해 조종했는지. 호텔에서 민서는 전김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만약 할 수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전김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민서야, 네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니? 대답해 주세요, 제발. 긴 침묵. 한국은 항상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었어. 우리가 멀리 있을 때조차도. 민서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상의 별처럼 빛나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결단이 서렸다. 그녀가 수년 전에 내린 결정이 마침내 실행의 순간에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한국 국방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식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민서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마지막 행동을 위해. 펜타곤의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고위 장교들,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서 소령이 중령으로 승진한다는 것, 최근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그런 계급에 오른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 이제 그녀의 주요 지지자가 된 월터 장군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전김은 첫 줄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읽을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완벽한 자세로 연단에 올랐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는 즉시 방의 존경을 명령했다. 오늘 여기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는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한국 군인의 딸로 미국에 왔을 때 저는 결코 이 순간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중한 박수가 이어졌다. 제 아버지 김태호 하사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계속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눈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미국 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가족에게 혜택을 거부한 나라를요. 불편한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다. 장교들은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수년 동안 제 어머니는 아버지가 훈련했던 바로 그 사격장의 바닥을 닦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이제 다양성과 포용성의 상징으로 저를 축하하는 바로 그 군대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월터 장군이 눈살을 찌푸렸다. 뭔가가 각본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저는 이 승진을 수락하고 영원한 감사를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민서는 극적인 휴지를 둔 후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기억과 어머니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충격의 웅성거림이 방을 가로질렀다. 따라서 모든 존경을 담아 저는 승진을 거절하고 미국 군대에서의 사임을 발표합니다. 혼란이 터져 나왔다. 장교들이 일어섰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으며 플래시가 폭발했다. 김소령, 월터 장군이 앞으로 나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서는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그것은 장군님, 제가 여기서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임무? 그는 당혹스럽게 물었다. 요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 여성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모든 기록을 깨고 필수 불가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단지 그토록 열심히 싸워 획득한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가치에 대한 교훈입니다, 장군님. 한국인들이 깊이 이해하는 무언가입니다. 민서가 연단을 떠나 목소리와 카메라의 소동 속에서 걸어나갈 때 그녀는 어머니의 시선을 만났다. 정임은 미소 짓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딸이 수년 동안 조용히 배양해온 계획을 이해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 경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명예에 관한 것이었다. 세상의 충성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기자들이 그녀 주위에 몰려들었다. 김소령, 이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민서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아파트로요? 아니요. 그녀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진짜 집으로요. 전김은 딸의 팔을 잡고 인파를 빠져나갔다. 그들이 펜타곤을 나설 때 민서는 한국 대사관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소령님, 목소리가 말했다. 비행기가 내일 아침에 준비될 것입니다. 민서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 전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희망을 느꼈다. 진정한 희망을. 그녀의 딸은 단순히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내부로부터 폭로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월터 장군이 주차장에서 그들을 따라잡았다. 알고 있었습니까? 그가 전김에게 물었다. 알고 있었습니까? 그녀가 이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전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장군님. 하지만 이제 보니 이것은 항상 민서의 방식이었어요. 그녀는 이해하기 전에 전체 그림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채오를 때 월터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한국으로 돌아갑니까? 민서가 미소 지었다. 우리는 결코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장군님. 단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비행기가 맑은 하늘 아래 인천에 착륙했다. 민서와 정김은 예상치 못한 환영을 맞이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갔다. 군 의장대, 기자들, 그리고 민서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와 환영 메시지를 든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뭐죠? 정임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민서도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다. 제가 이런 걸 요청한 적 없어요. 대한민국 국방부 장교가 앞으로 나와 공식적인 인사를 했다. 김대령님, 귀국을 환영합니다. 국가가 당신의 귀환을 축하합니다. 민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대령이라고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계급은 이미 승인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의 여정은 예상치 못한 행렬이 되었다. 길가의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차와 상점의 텔레비전에서는 민서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차별을 극복하고 미국 군대의 정상에 올랐다가 단지 자신의 뿌리로 돌아오기 위해 사임한 영웅의 딸. 당신은 국가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호위대가 서울을 가로지르는 동안 장교가 설명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한국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정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강철과 유리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 많은 것이 변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무언가 친숙한 것이 있었다. 고향의 느낌. 이곳이 정말 우리 집일까요? 그녀가 민서에게 물었다. 민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항상 그랬어요, 어머니. 단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뿐이죠. 국방부에서. 민서는 국방장관과 군사령관에게 소개받았다. 공식 제안이 제시되었다. 특수부대 프로그램의 리더십 직책, 현대화와 전략에 초점을 맞춘 미국인들이 거부한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장관이 선언했다. 아버지의 기억과 뿌리에 대한 당신의 충성심은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환영 만찬에서 민서는 유리잔을 들어 건배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미국에서의 시간에 대한 감사함과 마침내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온 기쁨입니다. 그날 밤 서울 외곽의 작은 사찰에서 모녀는 태호를 위해 향을 피웠다. 정김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민서가 무한한 존경심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모든 것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 때 우리 가족을 지켜낸 어머니도요. 첫 주 동안 민서는 한국 군대 내에서 그녀의 역할을 찾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전략적 사고와 미국에서의 경험은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졌다. 매일 밤 그녀는 어머니의 새 아파트로 돌아와 그날의 사건들을 공유했다. 그들은 내가 미국인처럼 생각한다고 말해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한국적이라고도 하죠. 전김은 미소 지었다. 그것이 내 강점이야.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 한 달 후 민서는 자신의 첫 번째 지휘 임무를 받았다. 한국군 특수부대를 위한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그녀는 미국 전술의 강점과 한국 군사 전통의 규율을 결합한 접근법을 구상했다.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녀가 첫 브리핑에서 말했다. 그녀의 사무실 창문에서 한강이 서울을 가로질러 흐르는 모습이 보였다. 민서는 잠시 멈춰 풍경을 감상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니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여기서 그녀는 단지 자신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어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정임이 금메달을 들고 있는 모습. 이걸 어디서 찾았니? 정임이 놀라서 물었다. 국립체육협회에서요. 그들은 아직도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서가 미소 지었다. 전설은 결코 잊히지 않는답니다, 어머니. 정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시간의 원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들은 집에 돌아왔다. 5년이 지났다. 서울의 특수작전사령부에 있는 민서의 사무실은 한강의 특별한 전망을 제공했다.
이제 정식 대령이 된 그녀는 국제적 관찰자들, 심지어 미국인들까지도 끌어들이는 혁명적인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있었다. 전김은 60세에 한국으로의 귀환 후 꽃을 피웠다. 그녀는 오래된 열정을 재발견했다. 원예, 젊은 시절에 포기했던 스포츠 사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언어와 문화로 둘러싸인 즐거움.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서가 어머니 집에서의 주간 저녁 식사 중에 발표했다. 전김은 기대감에 눈썹을 치켜 올렸다. 국방부가 제 제안을 승인했어요. 우리는 태호 김재단을 설립하고 있어요. 참전용사 자녀들을 위한 재단이에요. 장학금, 의료지원, 직업지도까지요. 전김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감동했다. 네 아버지가 그리고 더 있어요. 민서는 눈을 빛내며 계속했다. 프로그램의 일부는 동맹국 군대와의 교류를 포함해요. 누가 우리의 첫 번째 공식 파트너가 될지 맞춰보세요. 정임은 즉시 이해했다. 미국인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월터 장군이 개막식에 직접 오실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태평양 건너편에서도 몇 가지 성찰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전김은 딸의 손을 잡았다. 너는 용서했구나. 용서는 아니에요, 어머니. 이해죠. 우리 모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이해요. 다음 날 민서는 그들이 엘리트 훈련을 실시하는 사격장에서 월터를 맞이했다. 이제 백발이 된 미국인은 동시에 인상적이면서도 불편해 보였다. 인정해야겠군요, 김 대령. 당신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한국 신병들이 정밀한 기동을 수행하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다. 당신이 떠난 후 우리는 외국인 군인 가족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재검토했습니다. 민서는 전문성을 유지했지만 그녀에게서는 고요한 만족감이 흘러나왔다. 미국 군대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제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장군님. 단지 충성심과 희생이 국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었죠. 월터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서 배우기 위해 우리의 최고 장교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는 망설였다. 당신이 남았더라면 우리 프로그램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요. 민서는 창밖으로 멀리 한국의 산들을 바라보았다. 여기서는 저는 다양성 통계가 아닙니다, 장군님. 저는 그저 제 나라를 섬기는 군인일 뿐이죠. 그녀는 미소 지었다. 게다가 어머니가 마침내 평화를 찾으셨어요. 그날 밤 재단 개막식에서 전김은 딸이 국제적인 청중에게 웅변적으로 연설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 옆에는 한국 군복을 입은 태호의 사진이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희생을 봉사로 기립니다. 민서가 연설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상실을 유산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한국 정신의 본질입니다. 회복력 있고 결단력 있으며 우리의 과거를 기리면서도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정신입니다. 박수가 홀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전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미국에서 바닥을 닦았던 젊은 야망 넘치는 여성, 잃어버린 아버지를 위해 우는 아이, 제복을 꿈꾸던 고집 센 10대를 기억했다. 여정은 길었지만 마침내 원이 완성되었다. 민서는 단지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마침내 자부심과 이해만이 있었다. 그녀의 딸은 결코 군사 경력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녀는 불의를 바로잡고 그 과정에서 어떤 미국 훈장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자신의 뿌리를 명예롭게 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오늘 여기 있었더라면. 정임이 축하 리셉션에서 속삭였다. 민서는 미소 지었다. 그분은 여기 계세요, 어머니. 우리 아내요. 밤이 깊어갈 때 민서는 테라스로 나가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여정은 복수로 시작했지만 이해와 화해로 끝났다. 그녀는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만들었고 두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다. 전김이 그녀 옆에 서서 딸의 손을 잡았다. 함께 그들은 태호가 떠났던 도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을 히어로가 아닌 집으로 돌아온 가족으로 환영하는 도시를. 이것이 한국 유산의 진정한 힘이었다. 다른 이들이 수확할 씨앗을 심는 인내, 더 어려운 길을 따를 용기, 그리고 항상 고향이었던 땅으로 돌아올 지혜.